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다큐멘터리 영화 고래와 나입니다. 고래와 나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되었냐면 보통의 가족을 보기 전 서점에 갔을 때 알게 되었는데요. 이 원작 소설을 샀을 때 자연과학 코너에서 이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래라는 매력적인 포유류가 담긴 서적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책 고래와 나를 사들고 집으로 가서 읽으려 했으나 핑계긴 한데요. 바빠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영화로 보게 되었습니다. 메가박스 단독 개봉으로 메가박스에서 가서 보았고 다 보고 난 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름다운 고래의 생태계를 엿볼 수 있는 영화, 생태계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는 영화, 지구의 경고를 모두가 받아들였으면 하는 영화, 고래와 나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극장판 고래와 나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다큐멘터리나 극장판을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이 다큐멘터리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합니다. 제작진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포유류의 일상을 담고 싶어서 고래를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고래는 혹등고래입니다. 여기서 새끼 혹등고래를 육아하며 혹등고래의 커뮤니티를 보여주고 대화 소리를 들려주며 웅장함을 줍니다. 혹등고래를 관찰하다가 제작진은 고래의 울음소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혹등고래의 울음소리, 노랫소리로 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고등 생명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보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혹등고래는 포경사업으로 가장 많이 잡힌 고래종 중 하나입니다. 이 다음은 향고래입니다. 향고래는 마치 잠수함을 닮았습니다. 소설 모비딕의 고래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소설의 묘사와는 다르게 향고래는 매우 온순하다고 합니다. 이 고래는 매우 크고 서서 자는 특이한 고래입니다. 왜 서서 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잘 때도 숨을 쉬어야 해서 해수면으로 효율적으로 내밀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차가운 물에 사는 벨루가는 아주 귀엽고 수다스럽게 나옵니다. 새끼 벨루가는 아직 회색이지만 성체가 되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때 고래 다큐멘터리에서 상상치 못한 동물이 나오는데 이는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흔히 빙하에서 살며 먹이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으로 바다 표면을 잡아먹죠. 하지만 이는 빙하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현재 시점에서 빙하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다 표범을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사냥 방법으로 벨루가를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수면 위까지 솟아있는 바위 위에 북극곰이 앉아있다가 벨루가가 오면 점프하여 잡는데 이 방법은 벨루가보다 수영을 잘해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 아무리 북극곰이라고 해도 벨루가보다 수영을 못하니까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북극곰이 이런 비효율적인 사냥 방법을 행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허나 이런 문제는 비단 북극곰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나오는 문제는 북극곰뿐만 아니라 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속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 쓰레기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빌리자면 해양 쓰레기가 우리 은하에 있는 항성보다 많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쓰레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새끼 보리고래입니다. 우리나라 해안가에서 발견된 새끼 보리고래는 겉으로 아무런 외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간단한 부검 결과 위에는 음식물이 없었지만 장에는 음식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굶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을 살펴보다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게도 플라스틱 뚜껑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페에 가서 받는 플라스틱 컵의 뚜껑이 새끼 보리고래의 소장에서 온전한 모양을 유지한 채 나온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뾰족한 플라스틱 조각도 소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리고래의 특성상 먹이를 잘 골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이를 먹을 때 쓰레기가 있으면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앞선 참고래를 관찰하던 때 제작진은 고래무리 사이를 유유하게 떠다니는 비닐봉지를 보았습니다. 큰
고심 끝에 비닐봉지를 회수했지만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해양 쓰레기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어업 쓰레기입니다. 영화에서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원양 어선에서 근무했던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실제 영상을 보여줬고 이는 실로 처참하였습니다. 모든 쓰레기들은 당연히 인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쓰레기인 플라스틱, 스타이로폼, 그물, 낚싯줄, 바늘 이런 것들과 화학 쓰레기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려준 영화는 왜 제목이 고래와 나인지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최상위 종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종일 뿐이고 모든 생명체들의 우위는 없습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다 동등한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새끼 참고래가 해양 오염으로 죽은 것은 지구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가장 거대한 생명체가 환경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는 비단 고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고래라는 생명체는 인간과 닮아 있으며 인간으로부터 확장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고래뿐만이 아니라 개미, 참새, 뱀 등등 모든 생명체는 특정 부분 인간을 닮아 있고 이들의 일생 전부는 인간의 일생으로 봐도 충분하다는 것 같았습니다. 고래와 나는 아주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극장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거나 책을 좋아하신다면 책으로라도 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보다는 영상을 추천합니다. 고래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책은 담지 못하니까요. 또한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웅장함이 있습니다. 고래들이 수면 위로 점프하는 모습, 지느러미로 해수면에 치는 모습, 젖을 먹는 모습, 마치 키스하는 듯한 모습 등등 큰 스크린에서 봤을 때 진가를 발휘할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영상 중에서도 극장에 가서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나오는 지구온난화의 이야기로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 생각하게 보게 되는 영화 고래와 나의 한 줄평은 진정으로 고래가 내가 되었을 때 아름다워질 이야기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